차주들이 만들어가면서 타는 차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차가 너무 자주 고장나서 차주가 정비소에 워낙 자주 입고시키다 보니까 만들어서 타는 수준이다, 뭐 이런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차주들이 원하는 바가 처음에는 충족되지 못했어요. 옵션 같은 것들이 뜬금없이 빠져있거나 이상하게 만들어진 무언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끔 연식 변경 때가 아니더라도 조용히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이건 먼저 추구한 차주들 입장에선 배 아픈 거고, 조금 기다렸다 사는 차주들 입장에선 좋은 건데, 오늘은 이 중에서 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간 뜬금없는 소식인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렉스턴이랑 렉선 스포츠에 옵션이 조용히 추가됐거든요. 차주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들입니다. 하나는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입니다. 이게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빠졌잖아요. 그런데 출시된 지 거의 한 달 만에 옵션을 다시 넣어준 겁니다. 아쉽게도 이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출고받은 차주들은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출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어라운드뷰 모니터가 꼭 필요한 차주라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체가 워낙 커서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특히나 왜 빠졌냐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출시 때부터 이게 왜 사라진 채로 나온 건지는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출시 한 달 만에라도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네요. 또 다른 하나는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인피니티 프리미엄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하만카돈 아시죠?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의 오디오 전문 그룹인 하만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그 중에서도 인피니티는 하만 그룹에 속해 있는 자동차용 오디오 시스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렉선 스포츠는 없고 렉스턴에서만 선택이 가능한데요. 센터 스피커 1개, 트위터 4개, 도어 스피커 4개, 그리고 서브우퍼 스피커 1개까지 총 10개가 구성품입니다. 기본 스피커보다는 당연히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이걸 선택하면 좋은 이유가, 렉스턴 라인업에서 가장 쓸데없는 옵션 중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대시보드 중앙에 튀어나오는 플로팅 타입 스피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인피니티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하면 말끔하게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고, 플로팅 센터 스피커가 최상위 트림인 더 블랙의 기본 사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그간 저희 스포일러 채널에서 강조했던 옵션인데, 이걸 지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면 세대 교체 전까지는 그간 문제가 있었던 거의 모든 걸 해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선 스포츠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렉선 스포츠는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어라운드뷰 모니터 시스템은 선택이 가능하지만,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렉선하고 차체는 같지만 구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3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스피커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프리미엄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세팅 같은 걸 그 차에 맞게 완전 새로 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상 넣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렉선 스포츠는 아쉽게도 프리미엄 스피커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렉선 라인업은 토레스처럼 완전 새로 나온 차가 아니라 마인드라 산하에 있을 때 만들어진 어설픈 차고, 여러 번 페이스리프트와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는 차잖아요. F100으로 세대 교체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마침 새롭게 취재한 내용도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렉스턴도 티볼리처럼 옵션 구성이 약간 이상하다는 겁니다. 티볼리가 욕을 먹은 이유가 잘 팔릴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대부분을 빼버렸다는 거잖아요. 렉스턴도 살짝 비슷한 게 있습니다. 3D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적절하게 잘 배치한 것 같습니다.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부터 선택이 가능한데, 원래 이 옵션 자체가 깡통 트림에서는 거의 선택이 불가능하니까 이건 딱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피니티 스피커입니다. 얘도 중간 트림부터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진짜 벤츠나 BM처럼 고급 오디오가 종류별로 나눠져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BM도 보면 하만 카돈하고 바우스 앤 윌킨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급 오디오로는 하만 카돈이 들어가고, 7시리즈 중에서도 상위 모델에는 바우스 앤 윌킨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렉스턴은 이게 아니죠. 대중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반 오디오랑 고급 오디오 이렇게만 구분될 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왜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상위 트림이 더 블랙인데 이게 기본 가격만 5,200만원이거든요. 거의 모든 옵션이 기본화된 차이긴 하지만 노블레스랑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노블레스는 옵션을 다 넣어도 4,780만원 정도입니다. 중간 트림이라고 해서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5천만원 아래로 대형 SUV를 타고 싶은 소비자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이 가격대만 맞아도 모하비나 팰리세이드 뿐만 아니라 소렌토나 산타페 수요도 가져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걸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피커 하나 때문에 최상위 트림을 선택할 수도 없고 스피커 하나 때문에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부터 선택하게 되면 선택률도 그만큼 높아질 거고 팔리기도 많이 팔릴 텐데 이렇게 해서 옵션 값을 뽑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스마트폰 미러링 지원이 지연됐던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문제도 아니고요, 하드웨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미러링 문제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사람들은 미러링 기능 지원이 지금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굳이 숨길 것도 없는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건 차라리 속 시원하게 털고 가는 게 낫거든요. 그렇잖아요. 괜히 안 알려주면 소문이 이상하게 퍼집니다. 벌써 뭐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안 돼서 그렇다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문제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취재를 해봤는데요.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으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심부터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불신이 많이 쌓인 거죠. 된다 했는데 안 된 것도 있고 소문도 안 좋게 나버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대체 왜 지연이 됐던 건지 살짝 알아보니까 소문처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문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구형 쌍용차도 애플 카플레이가 됐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토레스가 다른 디스플레이를 장착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내막이 좀 있었는데 사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미 실행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정하면 바로 배포할 수 있는 정도인데 문제가 되는 건 예상대로 애플 카플레이였습니다. 애플 특징이 뭔가요? 보안이랑 인증이 엄청나게 까다롭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라이선스랑 인증 절차 같은 것들 때문에 지연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기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새로운 인증이 필요했던 걸로 보이는데 뭐 내비업체 판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브랜드들도 내비업체랑 협업해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러링 기능을 삭제해버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애플 카플레이를 쓴다고 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계약한 대수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기본 내비를 쓰던 카플레이를 쓰던 어차피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는 거라서 판권이나 내비 업체의 압박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오해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한마디로 토레스 전기차가 출시되기 전에는 미러링 기능 업데이트가 진행될 거란 거고요. 그간 지연됐던 이유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문제, 내비업체 판권 문제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플의 라이선스 및 인증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지연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승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했던 것 중 하나인데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을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프리미엄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플로팅 센터 스피커도 프리미엄 오디오를 선택하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각도인데요. 아직 렉선 페이스리프트는 안 타봤는데 렉선 쿨맨은 타봤습니다. 와, 진짜 농담이 아니라 후방 카메라가 있으나 마나한 수준입니다. 분명 페이스리프트 이전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후방 카메라 각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화각도 너무 좁고 범퍼 바로 앞에만 보여주는 수준입니다. 후방 카메라 용도가 뭔가요? 차 바로 뒤에 장애물이 있는 걸 보게 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뒤에 차가 오는지도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각도가 너무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멀리서 오는 차는 도저히 못 봅니다. 범퍼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만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특히 문제더라고요. 뒤에 차가 오는지를 볼 수가 없는 게 가장 크고요. 주차장도 보면 도로변에 식당이 있는 경우 많잖아요.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면 바로 도로인 곳들이요. 이런 곳에서는 차가 워낙 크기도 하고 옆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고개를 돌려서 봐도 차가 오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후방 카메라가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쿨맨에 들어간 후방 카메라는 이런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를 타다가 쿨맨 후방 카메라를 보면 답답해서 미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트랙스 후방 카메라인데 얘는 옆에서 차가 오는 것도 보이고 저 멀리 차가 지나가는 것도 보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각도인데 쿨맨은 이런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수정됐으면 합니다. 안전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 기억상 페이스리프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번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와 프리미엄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걸 보니 그래도 소비자들 의견을 아직은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 몇 개월 동안 식어있던 소통 여론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렉스턴 판매량이 KG 입장에선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 처음 출시된 지 꽤 오래된 차인 것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 신차 입시 시기까지 이런 소식들로 기대 효과를
차를 계속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